지난주가 짧았다 보니까 이번 주가 본격적인 25년의 시작같이 느껴집니다. 월요일장 출발은 좋았는데요. 갈수록 좀 탄력이 축소되면서 조금 아쉬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놓고 보면 금요일장의 반등세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변동성은 나왔지만 그래도 CES 개최와 맞물려서 특히 반도체 또 AI, 테크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 장에서는 돋보였던 것 같은데요.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체크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상대지수 종가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0.12% 하락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살펴보시면요. 장 초반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다가 급격히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의 모습도 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1.24% 오른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약간은 축소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죠. S&P 500 지수 1% 이내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한 주간을 살펴봤을 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장 기준으로는 금요일장의 반등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휴가를 갔던 트레이더들도 복귀를 하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정상화되는 과정이고요. 지수 자체도 다우지수를 제외하고는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들은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부터 의사로까지 확인을 하셔야겠는데요. 오늘장 그 시장을 연 거는 바로 미국의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지수였습니다. 약간은 애매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56.8로 나왔는데 전월보다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3개월 내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만 예비치가 지난달 중순 정도 나왔는데 58.5 확실히 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중국에서도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요. 경기 부양에 대한 신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의 주인공은 이런 경제 지표들은 아니었고요. 앞서 오프닝 때 확인을 하셨듯이 바로 CES였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지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보고요. 한편 트럼프에서 보편 관세를 핵심 수입품에만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를 반발하면서 시장은 좀 좋다 말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이야기들은 핀비즈를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비즈를 살펴보시면 초록불이 지금 위쪽과 저기 옆쪽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한 초록불이 나타났는데요. 팔란티어가 좀 4%대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바로 넘겨주시죠. 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이제 젠슨 왕이 곧 열리는 CES 2025에서 기조 연설을 하는데요. 무려 6년 만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반이면 얼마 안 남았죠. 오늘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정말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기조 연설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특히 로봇 같은 신사업에서 어떤 좀 로드맵을 제시하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를 개장 전부터 이끌었던 게 바로 폭스콘의 매출 호조였습니다. 4분기 매출이 64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는데요. AI 서버 수요가 강력한 것이 이런 매출을 이끌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4분기 외에도 1분기까지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나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온 종목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가 확인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3.5%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5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은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랐죠. 10% 넘게 올랐고요. 장중
좋은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열어보시면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역시나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 쪽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4%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온기가 깃돌았는데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빅테크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경우에는 이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위를 뺏긴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폭스콘의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협력사로 꼽히면서 좀 동반 상승을 이뤄내긴 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그 탄력 자체는 적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장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전일장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 모멘텀이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고 반도체도 좀 훈풍이 불어넣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장중 아쉽게 하락 전환한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거나 비중 확대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일단 일론 머스크가 영국의 주요 정당과의 불화설이 보도가 되면서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경우에는 0.65%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2위로 내려앉았고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1.12%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 이어서 이런 좋은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 좋은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수와 함께 좀 크게 미끄러졌는데 막판에 약간 올라오면서 다시 0.17%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이었고요. 장중에는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도체나 빅테크 종목들 외에 어떤 종목들이 이 CES 수혜주로 꼽히고 있을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로보틱스가 장중 세 자리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을 CES에서 시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대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아브로보틱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과의 연관성도 좀 있고요. 그런데 자율주행 기업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업 내에서는 이 세렌스가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 협력 소식을 알리면서 세 자리대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는데요. 세렌스와 아브로보틱스 이런 자율주행 종목들과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종목들은 아브로보틱스와 함께 오른 것도 있지만 좀 개별적인 모멘텀을 아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봇 메디컬의 경우에는 이제 자금 조달을 700억 달러 정도 했다는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특히 아브로보틱스는 어떻게 주가가 마무리가 됐을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51.71%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더 기세가 좋았는데 약간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의 경우에는 네, 셀렌스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업인데요. 오늘장 4% 대체적으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한 채로 마감했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 보겠습니다. 3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주 살펴보실 수 있다시피 대체적으로 소형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로봇주의 경우에도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M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의 관세 관련 이슈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 GM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트럼프가 좀 선별 관세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개장 전부터 이제 프리마켓에서 좋은 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반발 이후에도 그런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됐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 우버테크놀로지스 보겠습니다. 15억 달러 규모 가속 자사주 매입 계약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보TV가 세 자리대 200%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월트 디즈니와 홀루 및 라이브 TV를 합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푸보TV의 경우에는 스포츠나 엔터 쪽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바로 살펴보러 갈게요. 일단 제너럴 모터스부터 보겠습니다. 3.4% 오르면서 53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네, 다음 종목은 우버입니다. 우버의 경우에는 2%대 2.66%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마지막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푸보TV입니다. 무려 251%의 상승입니다. 계속해서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좀 추가적인 지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무려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4시 기준으로 이렇게 캡처가 되어 있는데요. 장중 10만 2천 달러까지 넘어섰다는 점, 지금은 소폭 하락을 하면서 10만 1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관련주들 정리를 좀 해봤으니까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바로 살펴보러 가야겠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쪽에서는 코인베이스가 6%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의 경우에는요, 11%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입니다. 이 종목은 비트코인을 최대로 보유한 업체로 유명하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단순히 비트코인의 랠리 소식 외에도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더 큰 호재로 작용을 했고 점점 탄력을 키워나가더니 11% 두 자릿대 급등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굴 업체 보겠습니다. 마라홀딩스는 4%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 종목 바로 띄워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KULR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와 비슷한 전략을 쓰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장 초반엔 두 자릿대 급등세까지 나왔지만 이후에 좀 탄력 축소하면서 4.5%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서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트럼프 관련 이슈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크게 출렁였는데요. 일단 2년물 국채금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54%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이렇게 잠깐 크게 내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가 바로 트럼프가 선별적인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다시금 조금씩 낙폭을 축소를 해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하락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 그리고 4.2%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보겠습니다. 4.6%까지 올라왔습니다. 4.5% 이상에서 계속해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볼게요. 네,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7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낙폭 좀 축소하면서 108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에 좀 영향 끼칠 수 있으니까요. 오늘장 환율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바로 볼게요. 오늘장 유가의 경우에는 0.69%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유가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 3,000달러 금 가격 간다라는 전망을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장 기준으로는 0.34% 하락 마감했습니다.